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맨유와 리즈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리고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포그바가 좋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던 전술적인 이유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두 팀의 선발 라인업을 보면 맨유는 카바니가 자가격리 기간이라서 경기에 나올 수 없었고 레시포드도 부상으로 출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 어떤 선수를 기용하느냐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샬이 전방에 배치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솔샤르 감독의 선택은 그린우드를 전방에 배치하는 것이었는데요. 그린우드가 최전방에 배치되면서 제임스가 오른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고 포그바가 중원이 아니라 왼쪽 측면 공격수로 나왔다는 것도 지켜봐야 하는 특징이었습니다. 한편 리즈는 피르포와 필립스가 완벽한 컨디션이 아니라서 경기에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피르포의 자리에는 델러스, 필립스의 자리에는 코우가 배치되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수비라인에는 요렌테가 부상으로 결정하면서 쿠퍼와 스트라이기 수비라인을 구성했습니다. 이때 두 팀의 경기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전술 포인트는 포그바의 움직임이었습니다. 포그바는 측면에 배치될 때 중앙으로 움직여서 플레이할 때가 많은데요. 포그바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아일링이 포그바를 따라 움직이면 루크쇼가 전진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했고, 아일링이 포그바를 따라가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맨유가 중원에서 수적인 우위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유는 그린우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중심으로 좌우 측면에 제임스와 포그바가 배치되었는데요. 여기서 포그바는 공격이 전개될 때 중앙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아줬습니다. 따라서 포그바가 중앙에서 볼을 잡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오면 포그바와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역할이 겹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 모두 패스를 뿌려주는 데 강점이 있는데 두 선수가 모두 중앙에서 패스를 보내주는 데 집중하게 되면 동선과 역할이 겹치면서 비효율적으로 공격이 전개될 수도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맨유는 공격을 전개할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전방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그린우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마치 투톱처럼 배치되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따라서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올라가면서 포그바를 중심으로 그린우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투톱처럼 움직이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요했던 포인트는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올 때 그린우드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이때 리즈의 중앙 수비수가 끌려나가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침투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중앙에서 볼을 잡아서 침투에 들어가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좋은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그린우드의 활발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만들고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침투 능력을 활용하면서 포그바의 날카로운 패스까지 살려줄 수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맨유의 첫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볼을 받는 상황인데 이때 그린우드가 측면으로 달려나가는데요. 여기서 리즈의 수비수가 그린우드를 따라 나가면서 중앙에 공간이 발생하고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브루노 페르난데스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리고 경기 내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에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그린우드에게 리즈의 중앙 수비수의 시선이 쏠리는 순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발생하는 공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침투에 들어가는 움직임이 굉장히 훌륭했는데요. 그 결과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이번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3번의 득점이 모두 공간으로 침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두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포그바가 패스를 보내줄 때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침투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세 번째 득점 장면에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수비 뒷공간으로 완벽하게 빠져들어가는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한편 이번 경기는 포그바의 장점과 단점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포그바는 날카로운 패스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는 데 가장 큰 장점이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 경기에서 포그바는 그린우드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전방으로 침투에 들어갈 때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주면서 선수들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포그바의 강점이 발휘되면서 포그바는 이번 경기에서 4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요. 무엇보다 포그바는 정확한 킥력을 활용한 중거리 패스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인데, 특히 수비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선수들을 향해 정확한 롱패스를 보내주고 좋은 역습 찬스를 만들어내는 장면은 포그바의 트레이드마크와 같은 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즈는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면서 공격적으로 올라오는 팀이기 때문에 포그바가 수비 뒷공간으로 정확한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맨유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을 보면 그린우드가 전방으로 뛰어들어갈 때 포그바의 환상적인 패스가 들어가면서 맨유가 역습에 성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그바의 단점은 결국 수비적인 움직임이 아쉽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지 않는 상황도 많고 수비적인 판단이 아쉬운 장면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번 경기에서는 포그바가 측면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아일링의 오버래핑을 놓치는 장면도 나왔고, 포그바가 중앙으로 들어와서 플레이할 때는 리즈가 중원에서 볼을 전개할 때 적극적으로 붙어주지 못하면서 공격을 허용하는 상황도 나왔습니다. 맨유의 실점도 포그바의 실책에서 나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맨유의 수비에 공간이 발생한 상황에서 아일링이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데요. 이때 포그바가 아일링의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포그바가 아일링을 방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일링이 여유롭게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한편 이번 경기는 필립스가 경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리즈에게 굉장히 큰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필립스는 리즈에서 빌드업의 중심축이 되어주는 선수인데요. 리즈는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점유율이 높은 팀인 만큼 후방에서 볼을 소유하고 차근차근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은데, 이때 필립스가 중앙에서 빌드업의 연결고리가 되어주면서 안전하게 볼을 받아주고 전방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는 필립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맨유가 강하게 압박했을 때 리즈가 볼을 안전하게 소유하지 못하고 빼앗기는 장면이 자주 나왔는데요. 볼을 전개하다가 볼을 빼앗기는 것을 시작으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맨유와 리즈가 볼을 빼앗긴 위치를 비교해보면 이러한 특징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맨유는 볼을 빼앗긴 지역이 대부분 공격 지역에서 나왔지만 리즈는 볼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빼앗기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볼을 빼앗긴 위치가 후방이나 중원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리즈는 필립스가 없을 때 굉장히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줬고, 프리미어리그를 기준으로 필립스가 나오지 않은 9경기에서 2승 7패라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필립스가 나왔을 때와 나오지 않았을 때의 승률 자체도 엄청나게 차이가 났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리즈는 15패를 기록했는데 절반에 가까운 패배가 필립스가 없는 경기에서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리즈에서 필립스의 존재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도 필립스가 나오지 않으면서 리즈의 경기력이 굉장히 불안해졌고 결국 리즈는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는데요. 그리고 스코어가 5대1로 크게 벌어지면서 맨유는 산초를 투입해서 전술적인 실험까지 해볼 수 있었습니다. 산초는 포그바와 교체되어 들어갔는데 솔샤르 감독은 마샬이나 그린우드를 왼쪽에 배치하고 산초를 오른쪽에 기용하는 것이 아니라 산초가 그대로 포그바의 위치에서 플레이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여기서 산초는 포그바처럼 중앙으로 볼을 몰고 들어오고 중앙에 머무르면서 플레이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산초를 왼쪽에 배치한 것은 앞으로 포그바가 없을 때 산초가 포그바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산초의 위치를 봐도 산초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출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이 전개되면 산초가 중앙으로 이동해서 볼을 받으려는 모습이 자주 나왔는데요. 앞으로 맨유의 경기에서 나타날 산초의 움직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맨유와 리즈의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전술 포인트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맨유가 포그바, 브루노 페르난데스, 그린우드의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5대1이라는 큰 스코어 처리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맨유는 리그 1라운드를 성공적으로 치러냈고 산초의 데뷔 그리고 바란의 영입을 발표하는 시간까지 가지면서 팬들에게 이번 시즌 큰 기대감을 안겨줬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